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 쉬어가는 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일이 있었고 이를 몰아서 반영한 듯한 흐름이었는데요. 다음 주로 잘 건너가기 위해서 이 두 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세 가지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그간 있었던 이슈 먼저 간략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딥시크 여파를 확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실제로 저가형, 저비용 반도체를 탑재했는지는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 규제 검토에 돌입했다. 좀 추가적인 규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창대 대표님, 저희 이에 대한 여파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딥시크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또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 아주 제가 이제 딱 임팩트가 꽂혔던 단어가 있거든요. 네. 사실이라면. 네, 이 단어가 아주 저한테 좀 꽂히는 단어였습니다. 네. 일단 그걸 신뢰할 수조차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았고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를 뿐더러 사실이라면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보면 오히려 이제 그 산업에 있어서 경쟁이 부추겨지게 되고 경쟁이 이제 촉발되게 되면 산업이 오히려 더 커지지 이게 또 다운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진 않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산업에 있어서 지금 소프트웨어 단의 경쟁이 부추겨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가 일시적으로는 수요가 좀 감소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우리가 더 나은 기술력의 하드웨어가 개발되는데 그걸 나쁘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동안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당장에 그 정도까지는 필요하진 않구나라는 시장 심리가 작용해서 단기적인 조정이야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분위기를 보게 되면 결국 소프트웨어 단에 이제 어찌 보면은 경쟁이 치고 들어오는 거라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하드웨어의 대표적인 종목이 SK하이닉스고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네이버가 가장 중심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 급등 나오지만 대표적인 종목이 이 두 개니까 두 개를 기반으로 봤을 때는 SK하이닉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이버 쪽은 앞으로 계속 이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SK하이닉스가 이제 이대로 무너진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를 매수할 수 있는 찬스로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추세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네이버에 집중해 보시면 아마 또 수익을 내기에 괜찮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딥시크에 대한 내용, 트럼프의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좀 꽂혔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팩트체크 되는지 저희가 잘 추적을 해야겠고요. 하이닉스는 조정 시 매수 찬스, 네이버의 탄력도 계속해서 주목하자라고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30개의 종목 바로 빠르게 만나봐야겠죠. 오늘의 베스트 30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딥시크 등장에 로봇, AI 관련주가 베스트 30 곳곳에서 발견됐는데요. 우선 외인 매수상의 휴림 로봇, 이스트 소프트가 있었고 SPG와 폴라리스 오피스의 양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주가도 수급도 강하고 검색 상위에 올랐는데요. 이 밖에는 오늘 외국인들이 참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놨는데 그래도 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물량을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특징 살펴봤고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 두산 가지고 왔습니다. 이 두산 같은 경우 여기서 인공지능 딥시크 출현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주가가 출렁였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지금 수급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앞으로의 매출 부분에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도 추가적인 우상향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이 쉬어가는 동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딥시크 관련된 쇼크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점을 볼 것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크게 내려왔지만 바로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AI 관련된 대형주들 그리고 그 외에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군들 이런 회사들이 강하게 내려왔다가 다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미국 전력 수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반도체 수요에 대한 기대감 이 부분의 전력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인프라 관련된 대형주들 함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까지 체크를 해본다면
두산의 이런 수급적인 부분, 그 외에 다양한 인프라 관련된 이슈들 지켜본다라고 했을 때 장기적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점 체크해본다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지금 우리 시장에서 우상향하고 있는 대형 기업들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두산 살펴봤습니다. 오늘 많이 밀려서 걱정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앞으로의 추이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 첫 번째 종목 가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오늘 로봇주가 상당히 강세를 띄었기 때문에 네. SPG를 준비해 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3파전으로 좀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이젠 RNM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정말 많이 주목을 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는 그다지 강세를 많이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슈 때문에 잠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지금 투자자들에게 많이 주목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의 이제 인수 그리고 지분 투자가 확대되면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하이젠 RNM 역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인데 탄력도 자체가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 훨씬 더 크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로봇 산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그리고 많은 수요가 일어나는 게 바로 감속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SPG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정밀 모터 관련해서도 그 이전에 기업을 인수해서 계속 이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고요. 정밀 모터와 감속기 전문 제조업체로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로봇까지도 수혜를 받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국에 이제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현재 이 지분 35%를 확대한 이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수혜를 받는 종목들에 많이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SPG라고 볼 수 있겠고요. 감속기라는 부품 자체가 로봇 생산 원가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산 원가에서 정말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감속기 핵심 부품인 정밀 모터와 같이 모두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 SPG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에다가 만들어지는 로봇의 감속기를 단독 공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장주발 수혜를 같이 추종하면서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SPG가 좀 주목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정밀 감속기 시장 자체가 아직 많이 커지지도 않긴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 SPG가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로봇에 있어서 생산 원가도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감속기고 그리고 현재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지금 단독 공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로 놓고 따져보더라도 정밀 감속기 시장에서는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 그러면 결국 이 가장 중요한 부품에 대한 입지가 가장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 SPG인 만큼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기업을 잠시 보시게 되면 로봇 관련된 종목들 뿐만이 아니라 혁신 업종들은 이제 기대감만으로 가고 이익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은데 SPG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래 본업을 해 오던 게 로봇에 접목되면서 부각받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자 투성이인 로봇 기업들과 다르게 꾸준하게 이익을 내고 있고 과거에도 이익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로봇 모멘텀이 붙으면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퀀텀 점프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현 시점 SPG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급등했을 때 너무 높아서 건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대안으로서 볼 만한 최적의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창대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SPG 만나봤는데요. 꾸준히 이익을 내왔던 히스토리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갈 수 있는 이 감속기 공급 소식도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송 대표님 두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대형주들 주목해보자 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 포인트에 집중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SPG 한마디 들어볼게요. 네, 이런 표현을 하면 SPG 쪽에서 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주식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꽝 대신 닭이라도 챙기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신 SPG라도 챙기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두 번째로는 저희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AI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이런 이슈 안에서 우리가
하드웨어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해 볼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섹터로 움직일 곳이 어딘가라고 봤을 때는 바로 AI 부분 쪽에서도 소프트웨어 쪽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이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CES에서의 단연간의 수상,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집중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AI 컴퓨팅 외에도 클라우드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여기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생성형 AI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혁신상에서의 이슈와 함께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슈는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도 AI 반도체라든지 AI 하드웨어 쪽에서 수급이 이어지면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본다고 한다면, 이 점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함께 가져가 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클라우드 부분을 함께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10% 이상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 이런 계속되는 AI 시스템에서의 하드웨어적인 흐름, 그 외 소프트웨어적인 흐름까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딥시크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강한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바로 큰 상승 흐름이 추가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쇼크 이후에 우리가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AI 소프트웨어 부분 함께 체크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 두 번째 종목으로 폴라리스 오피스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지난 CES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부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지금 함께 살펴보자. 그 안에서 폴라리스 오피스 저희는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가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꽝 대신 닭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좀 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로봇 산업 패러다임의 혁신은 2차 전지 배터리의 최소 10배 정도 이상의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제가 매일경제에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과거 이제 파동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2차 전지는 좀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로봇은 그에 비해서 너무나도 적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에코프로라든지 여타 다른 종목들 뭐 수십조가 이제 육박할 정도로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지금 대장주라고 얘기되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급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시총이 5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조 단위의 종목이 없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런 혁신 업종들이 올라갈 때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 받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계속 긍정적일 거라고 거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이제 이번에 또 동결을 했다 보니까 이거 뭐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도리어 이제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인하하는데 명분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물가 안정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경기입니다. 근데 이번에 1월 말에 설 연휴 동안 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발표됐죠. 정부 지출과 이제 소비 지출은 나쁘지 않게 나왔고 성장을 어느 정도 받쳐줬는데, 투자가 이제 위축되면서 사실상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주변국들부터 불경기가 미국까지 파고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유가가 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생각한 것만큼 많이 올라갈 것인가는 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이 지금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 건 물가인데, 저는 이 부분 역시도 앞으로는 핑계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기준금리 인하가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이런 혁신 업종들, 로봇 업종들은 계속해서 투자를 받으면서 주가를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삼성과 지능형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예정이 이제 되면서 이익 역시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잠시 이제 실적을 보시게 되면 항상 이런 혁신 업종들, 새롭게 태동하는 업종을 보실 때는 이익이 어느 정도 가시화 단계에 들어서는지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뭐 매출액이 17억밖에 안 되던 기업이었는데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50억, 90억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다가 어느 순간 잠깐 이익을 낼 때도 있고 외형 확장이 계속 진행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완전히 가시화 단계로 들어서는 게 올해와 내년 그 이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구간이다 보니 한번 성장이 발동이 걸리면 쭉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저평가가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할 만한 섹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를 것이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이션이 이제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어 오고 있습니다. 왜 내 월급 빼고 다 올라간다 그러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원래 월급이 마지막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임금 인플레이션이 닥치고 있는 시점에서 결국 로봇이 그 산업을 대체하는 대체제로서 수익성이 올라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임금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로봇 수요가 앞으로는 더 빠르게 그리고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나 배터리는 자동차 한 카테고리에서 혁신을 가져왔지만 이 로봇이라는 분야는 전 산업에 걸쳐서 노동력을 대체하는 혁신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신다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초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습니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미 뜬 기업인데 삼성에 이제 돈까지 투자금까지 들어오기 시작했으니 결국에 이제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많이 급등했다라고 해서 와 이제는 못 잡지 않을까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소액 정도는 담아놓고 조정 나오면 그때 본격적으로 담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놓치게 되면 그냥 아예 놓쳐버릴 수도 있어서 저는 소액이라도 담는 전략이 어떨까 좀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꽝이죠. 소액이라도 담아보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가시화 단계를 주목하자 항상 강조해 주셨던 말씀이고요. 임금 인플레로 인한 이 글로벌 로봇 시장 기대감 함께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역시 한마디로 정리해 봐야겠죠. 이창대 대표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결국엔 꿩이 제일 잘 날아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꿩 대신 닭 그리고 꿩이 제일 잘 날아간다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송가람 대표님 폴라리스 오피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I 소프트웨어 기업 주목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를 키워드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세 번째 종목으로 가봅니다. 송 대표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 종목 우리금융지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최근 들어서 금융지주사들 그리고 은행주들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지주사들,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 최근 배당에 대한 이슈 그리고 여기에 배당에 따른 이슈 외에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본다면 바로 밸류업 지수 편입, 이 밸류업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우리 이런 대형주들 중에서도 대체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PBR이 굉장히 우호적인 괜찮은 기업들 바로 금융주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수급도 집중되는 모습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오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에서 이 단기적인 이슈는 있겠지만 그 외에 다양한 우리가 이런 밸류업 가치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의 낮은 가치에서 기관이라든지 다양한 수급들이 받쳐준다라고 했을 때 꾸준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대표적인 배당주이고 그리고 저 PBR주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이런 기업 PBR, 기업 밸류업 정책의 프로그램의 수혜의 가장 큰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 이런 수급이 집중되는 부분이 단기로 끝나기보다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점 국내에서 대기업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군들은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어느 정도 기관이라든지 대형 수급이 들어왔을 때 이런 수급은 바닥권에서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보신다면 지금 다양한 섹터 보실 수 있겠지만 고점에 있는 AI 섹터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고점에 있는 섹터들 우리가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전략도 좋겠지만 바닥권에서 PBR이 괜찮은 종목군들 이런 금융주들 함께 지켜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지금 위치에서 수급 뒷받침 그리고 밸류업으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마지막 종목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제 그 AI 관련해서 딥시크 얘기를 했죠. 네. 이 딥시크가 불러오는 게 사실 파급력이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봅니다. 뭐 아주 영향력이 없진 않고요. 결국 이 딥시크 여파로 인해서 어떤 이제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뀔 것으로 보냐면 하드웨어로 집중되고 있던 수급이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는 이런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HBM이라든지 대표적으로 이제 하드웨어 관련된 주로 부각되고 있던 SK하이닉스가 주가를 연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소프트웨어의 대표격이라고 보여지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좀 바뀔 거로 보여져요.
이번에 저비용 고성능 딥시크 개발 소식에 소프트웨어 쪽 주가들이 상당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소프트웨어 쪽에 있어서 저비용으로도 이제 접근이 가능해진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이 기업들이 너도 나도 뛰어들게 되고 소프트웨어 업계가 전반적으로 이제 좀 경쟁이 되면서 업계가 좀 붐업이 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심지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대표 기업으로 볼 수 있겠는데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들어오고 있는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대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소프트웨어 종목이라는 점. 그래서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뭐 카카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주가가 보여지는 게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차트를 잠깐 보시게 되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나올 때도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지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대장주들은 이럽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게 하방 지지가 비교적 약해요. 떨어질 때 주르륵 흘러버립니다. 물론 올라갈 때도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하지만 이게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이랬죠. SK하이닉스 떨어질 땐 덜 떨어지고 삼성전자는 쭉 흘러내리고 그래서 결국 대장주를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1순위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이동하는 AI 산업의 생태계를 이해하신다면 이제 서서히 SK하이닉스에서 네이버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좋고 수익을 내고 계셨던 분들은 그리고 아직 매수를 안 하셨던 분들은 이번 조정에서 SK하이닉스를 저가 매수하는 기회로 삼아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오픈소스 진영에 속해 있는 게 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낙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른 수혜 네이버가 대표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네이버 종목 정말 오랜 시간 주가 고점 대비해서 조정 나오고 매물대를 못 뚫어줬는데 이제는 드디어 뭐 25만 원 정도 가격대에 돌파하면서 시세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 세 번째 종목 네이버 대장주의 위상 강조해 주셨고요. 25만 원 선 돌파 기대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는 역시 한마디로 정리해 봐야겠죠. 송가람 대표님, 우리 금융지주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의 매력성, 금융주, PBR 체크해 볼 필요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매력적인 위치에 있는 금융주입니다.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의 네이버 한마디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단기 수익 그리고 하드웨어는 저가 매수 찬스를 노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하이닉스와 함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내용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